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살짝 차는 느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느낌을 30년 전 53세의 어느 날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날 저는 의사로서 수천 명을 치료했지만 정작 제 심장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 심장 그리고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승호, 85세의 내과 의사입니다. 5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그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의학 지식뿐 아니라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저는 바쁜 일상에 치여 삼겹살, 프림커피, 달콤한 간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의사니까 건강은 내가 챙길 수 있어 라고 자신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함께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제 혈관은 고지혈증으로 막히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환자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없다. 고지혈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한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고지혈증을 겪지만 절반 이상이 이를 모르고 지냅니다. 무서운 건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약 없이, 비싼 비용 없이 여러분의 식탁과 일상에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고지혈증에 대한 오해를 풀고, 둘째, 식탁 위에 숨은 살인자 음식을 알려드리며, 셋째, 5분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환자, 72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3년 전 할머니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니 손주들 결혼식도 못 볼까봐 겁이 났어요. 매일 기름진 탕수육과 달콤한 주스를 즐기던 할머니는 식습관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들로 할머니는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20% 낮추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웃음꽃을 피우십니다. 이승호 선생님 덕에 새 삶을 얻었어요 라고 하시는 할머니의 미소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할머니가 어떤 음식을 끊고 어떤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았는지.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50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식탁 위의 위험을 피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비결을 나눌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지혈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저 혈액검사에서 나오는 숫자일 뿐이야 라고 가볍게 여기셨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고지혈증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고지혈증에 대한 몇 가지 위험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왜 이 병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서 혈관벽에 쌓이는 병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죠. 무서운 건 이 병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고지혈증을 겪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이를 모르고 지냅니다.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제가 만난 68세 박민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 어르신은 요즘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만 하셨는데 병원 검진에서 혈관이 70% 막힌 걸 발견했어요. 이승호 선생님, 평생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라며 눈물을 보이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나는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삼겹살, 곰탕을 드시고 건강하게 사셨잖아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현대의 식탁은 조상님들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신선한 재료로 집에서 밥을 지어 먹었지만 지금은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지방이 식탁을 채우고 있죠. 이 음식들은 우리의 혈관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망가뜨립니다. 저도 한때 프림 커피와 과자를 즐기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병원 침대에서 제 오만함을 후회했어요. 또 다른 큰 오해는 고지혈증은 약으로만 해결된다는 믿음입니다. 스타틴 같은 약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근본 원인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혈관은 계속 손상됩니다. 약은 마치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는 것과 같아요. 비를 막아줄 수는 있지만 비가 오는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죠. 제 환자 70세 최순옥 할머니는 스타틴을 3년간 드셨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매일 저녁 기름진 찌개와 튀김을 드시고 계셨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약과 함께 식단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6개월 뒤 할머니는 약 용량을 줄이고도 혈관이 훨씬 깨끗해졌어요. 이제 손주들과 더 오래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웃으시던 그 미소가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오해도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혈관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 환자 중 82세 김영철 어르신은 고지혈증 진단 후 식단과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1년 뒤 어르신의 혈관은 60대처럼 건강해졌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라며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던 어르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작은 변화로도 혈관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오해를 풀고 나니 궁금하신 게 생기셨죠?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우리 혈관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걸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식탁 위의 첫 번째 숨은 살인자를 만나러 가볼까요? 이 음식들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면서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여러분, 아침에 따뜻한 프림 커피 한 잔과 과자 한 봉지를 꺼내 드시면서 이게 뭐 대수겠어?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속에 숨은 트랜스 지방이 우리의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스낵 봉지 속 범인이라는 걸 깨달았죠. 오늘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첫 번째 숨은 살인자, 트랜스 지방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위험을 피하고 혈관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나눠드릴게요. 트랜스 지방은 인공적으로 만든 지방입니다. 과자, 튀김, 아이스크림, 심지어 우리가 매일 먹는 빵이나 쿠키에도 숨어 있죠. 이 지방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이 쉽게 파열되거나 막히게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은 뇌졸중 위험을 30%나 높입니다. 무서운 건 트랜스 지방은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식탁을 점령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30년 전 바쁜 진료 중에 프림 커피와 도넛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병원 침대에서 제 혈관이 보내는 경고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 환자 67세 이정희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정희 어르신은 매일 아침 프림 커피와 과자를 드시며 이게 내 작은 행복인데 뭐라고 웃으셨죠. 하지만 1년 뒤 혈관 검진에서 동맥이 좁아진 걸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왜 이제야 문제가 생긴 거죠? 라며 당황하셨어요. 저는 어르신께 트랜스 지방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행히 식습관을 바꾸신 후 어르신은 이제 아침마다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로 건강을 챙기십니다.
6개월 뒤 어르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15% 낮아졌고 이제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해도 숨이 안 차요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그렇다면 트랜스 지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식품 라벨을 읽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은 라벨에서 부분 경화유나 쇼트닌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자나 빵을 살 때 성분표를 보세요. 이 단어가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 달만 해보시면 습관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라벨 읽기는 혈관을 위한 보물찾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작은 모험이죠. 대신 어떤 음식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저는 혈관을 보호하는 10가지 건강한 대안을 추천드립니다. 아몬드, 호두,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연어, 고등어, 귀리, 키노아, 브로콜리, 시금치. 이 음식들은 오메가3 지방산과 섬유질이 풍부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귀리죽 한 그릇은 콜레스테롤을 10% 낮출 수 있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귀리죽에 블루베리 몇 알을 얹으면 맛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최고죠. 또 튀김 대신 고등어 구이를 드셔보세요.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 혈관염증을 줄여줍니다. 이정희 어르신은 식단을 바꾼 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자를 끊고 호두를 먹기 시작했는데 몸이 가볍고 아침이 상쾌해졌어요. 어르신은 이제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고르시는 걸 즐기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과자 대신 호두 한 줌 드셔보세요. 냉장고 문에 호두, 귀리, 고등어라고 메모를 붙여두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한결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트랜스 지방을 피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라벨을 한 번 더 보고 간단한 재료로 집에서 간식을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 위에 폴리를 살짝 볶아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혈관도 좋아한답니다. 제 환자들 중 80%가 트랜스 지방을 줄인 뒤 3개월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트랜스 지방이라는 첫 번째 살인자를 알게 됐으니 이제 두 번째 살인자를 만나볼까요? 이건 달콤하지만 간과 심장을 망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맛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며 이건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달콤한 주스와 요거트를 아침마다 즐기며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음식들 속에 숨은 당분이 우리의 간과 심장을 망치는 두 번째 숨은 살인자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제 식탁은 완전히 바뀌었죠. 오늘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숨은 당분의 위험과 이를 피하는 간단한 비결을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숨은 당분은 과일 주스, 요거트, 시리얼바, 심지어 샐러드 드레싱에도 몰래 숨어 있습니다. 이 당분은 입에서는 달콤하지만 몸 안에서는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로 바뀌어 혈관을 막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설탕 섭취를 25g 이하로 권장하지만 시중에 파는 오렌지 주스 한 잔만 마셔도 30g을 훌쩍 넘길 수 있죠. 무서운 건 이 당분이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30년 전 과일 주스는 비타민이 많다며 매일 마셨지만 병원에서 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달콤함 뒤에 숨은 위험을 알아야 한다고. 제 환자 70세 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매일 저당 요거트를 드시며 이건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1년 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선생님, 저당 요거트를 먹었는데 왜 이런 거죠? 라며 당황하셨어요. 요거트 라벨을 함께 보니 말토스, 넥타 같은 숨은 당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실망하셨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죠. 할머니, 이제부터 진짜 건강한 선택을 해볼까요? 3개월 뒤 할머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15% 낮추셨고 이제 손주들과 요리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요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숨은 당분은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성분표에 글루코스, 프럭토스, 말토스처럼 OSA로 끝나는 이름들은 모두 설탕이에요. 심지어 천연과즙이나 꿀이라는 단어도 설탕의 다른 이름일 때가 많죠. 진짜 저당 제품은 라벨에 설탕 0g 또는 무가당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를 살 때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고르세요.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선한 블루베리나 딸기를 몇 달 얹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해져요. 저는 환자들에게 성분표 읽기는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라벨을 한 번 더 보는 습관,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렇다면 숨은 당분을 대체할 음식은 뭘까요? 저는 간단하고 맛있는 대안을 추천드립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신선한 과일을 넣어 드세요. 샐러드 드레싱은 시판 제품 대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주스 대신 물 한 잔에 레몬 조각이나 오이 슬라이스를 넣으면 상쾌한 음료가 완성됩니다. 또 간식으로는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이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섬유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 혈관을 보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을 늘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10~15%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최순자 할머니는 식단을 바꾼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스를 끊고 레몬물로 바꿨더니 몸이 가볍고 속도 편해졌어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고르시는 걸 즐기십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직접 만든 블루베리 요거트를 가져오셔서 선생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시던 그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주스 대신 물 한 잔에 레몬 조각을 넣어보세요. 냉장고에 무가당 요거트, 레몬물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숨은 당분을 피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라벨을 꼼꼼히 읽고 집에서 간단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바나나 한 조각과 무가당 요거트를 믹서에 갈아 스무디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혈관도 기뻐할 거예요. 제 환자들 중 75%가 설탕 섭취를 줄인 뒤 3개월 안에 혈액 검사 결과가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살인자를 알았으니 마지막 세 번째 살인자를 만나볼까요? 이건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하지만 수명을 갉아먹는 그 음식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가족들과 둘러앉아 삼겹살 한 점을 구우며 이게 인생의 낙이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기름진 고기와 버터 듬뿍 바른 빵을 즐기며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성 지방, 특히 포화지방이 우리의 혈관을 망치는 세 번째 숨은 살인자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제 식탁은 완전히 달라졌죠. 오늘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동물성 지방의 위험과 이를 대체할 건강한 선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동물성 지방은 삼겹살, 갈비, 버터, 치즈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포화지방은 혈관 내피의 염증을 일으켜 죽상경화, 즉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상태를 만듭니다. 이게 심해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죠. 미국 심장학회는 포화지방을 하루 섭취 칼로리의 6% 이하로 줄이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00칼로리를 먹는다면 포화지방은 13g 이하여야 해요. 하지만 삼겹살 100g만 먹어도 이 한도를 훌쩍 넘기죠. 반면 불포화지방은 올리브 오일이나 연어, 고등어 같은 음식에 많아서 혈관을 보호합니다. 저는 30년 전 기름진 찌개와 고기를 매일 먹으며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병원에서 제 혈관의 위험을 마주해야 했어요. 제 환자 65세 정민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민호 어르신은 매일 저녁 기름진 갈비와 찌개를 드시며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뭐가 문제겠어?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가셨죠. 검진 결과 어르신의 혈관은 포화지방으로 인해 60%가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손주들 결혼식도 못 볼까봐 겁났어요 라며 눈물을 보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어르신께 포화지방의 위험을 설명하고 식단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6개월 뒤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0% 낮아졌고 이제 아침마다 공원 산책이 즐거워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그렇다면 동물성 지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고기를 생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삼겹살이나 갈비 대신 고등어구이나 연어 스테이크를 드셔보세요.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고등어구이를 밥상에 올리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두 번째는 버터나 라드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물을 무칠 때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면 풍미도 살고 혈관도 보호됩니다. 세 번째는 치즈나 크림 같은 유제품을 줄이고 대신 두부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두부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최고입니다. 정민호 어르신은 식단을 바꾼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비를 끊고 고등어를 먹기 시작했는데 몸이 가볍고 속도 편해졌어요. 어르신은 이제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생선과 채소를 고르시는 걸 즐기십니다. 어느 날 어르신이 직접 만든 고등어 구이를 가져오셔서 선생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시던 그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도 이번 주 삼겹살 대신 연어 한 조각 드셔보세요. 냉장고에 고등어, 올리브 오일, 두부라고 메모를 붙여두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동물성 지방을 줄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식탁에 익숙한 재료로 충분히 맛있는 식사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녁에 두부와 시금치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혈관도 기뻐할 거예요. 제 환자들 중 80%가 포화지방을 줄인 뒤 3개월 안에 혈액검사 결과가 좋아졌어요.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바꾸면 심장병 위험이 25%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트랜스지방, 숨은 당분, 동물성 지방까지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3가지 숨은 살인자를 모두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죠? 약은 정말 필요 없는 걸까?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약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약이 혈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제 그 진실을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의사에게 약 처방을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약만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30년 전 고지혈증으로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았죠. 약은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도구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식탁과 생활 속에 있다는 거요. 오늘 고지혈증 약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길을 함께 찾아볼게요. 고지혈증 약, 특히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해 혈액 속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스타틴을 복용하면 심장병 위험이 20~30%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할 뿐 고지혈증의 원인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스타틴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는 것과 같아요. 비를 잠시 막아줄 순 있지만 비가 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죠. 제가 50년간 환자를 보며 느낀 건 약에만 의존하면 혈관 건강은 계속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환자 69세 오미경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미경 어르신은 스타틴을 5년간 꾸준히 복용하셨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전히 높았어요. 선생님, 약을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 왜 안 나아지는 거죠? 라며 답답해 하셨어요. 저는 어르신의 식습관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매일 저녁 튀김과 과자를 드시고 주말이면 기름진 찌개를 즐기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죠.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잘못된 식습관이 계속되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저는 어르신께 약과 함께 식단을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튀김 대신 고등어구이를, 과자 대신 호두를 드시라고 권했죠. 3개월 뒤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18% 낮아졌고 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아도 숨이 안 차요라며 활짝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약은 강력한 도구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지만 트랜스지방, 설탕, 포화지방 같은 식이 요인을 바꾸지 않으면 혈관은 계속 손상됩니다. 또 약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적이지도 않아요. 제가 만난 환자들 중 일부는 스타틴을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죠. 약은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만 줄일 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오는 콜레스테롤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여러분의 동반자일 뿐 주인공은 여러분의 식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약을 함부로 줄이거나 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지혈증 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안전합니다. 오미경 어르신도 약을 줄이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며 천천히 진행하셨어요. 약을 줄이는 건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안정된 뒤에 의사와 함께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약은 여러분의 건강을 돕는 친구지만 그 친구를 잘 이끄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미경 어르신의 변화는 약만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어르신은 식단을 바꾸면서 매일 아침 기리죽을 드시고 저녁에는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셨어요. 그 결과 혈관이 깨끗해졌고 약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들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에 튀김 대신 연어 한 조각을 드셔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혈관 건강에 큰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약의 역할과 한계를 알게 됐으니 또 하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죠? 약을 먹으면 부작용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약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작용을 줄이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뭔지 다음으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몸이 무겁거나 근육이 뻐근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5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약이 큰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불편함을 동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과 그 부작용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건강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약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식탁과 일상에서 혈관을 지키는 길을 찾아볼게요. 스타틴은 고지혈증 관리에 효과적인 약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병 위험을 줄여주죠.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근육통, 피로, 그리고 간 기능 저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타틴을 복용하는 분들 중 10~15%가 근육통을 겪는다고 해요. 심한 경우 다리가 무거워 걷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죠. 저는 30년 전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스타틴을 처음 먹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뻐근하고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았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약은 훌륭한 도구지만 건강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요. 제 환자 73세 황영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황영수 어르신은 스타틴을 3년간 복용하시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셨지만 어느 날부터 다리가 무겁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약 때문에 이렇게 된가요? 손주들과 공원에 가고 싶은데 라며 답답해하셨죠. 저는 어르신께 약의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하고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자고 제안했어요.
어르신은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해보자며 용기를 내셨어요. 6개월 뒤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0% 낮아졌고 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이제 아침 산책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스타틴의 부작용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육통 외에도 피로감, 소화불량, 심지어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부작용을 줄이고 약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이에요. 첫 번째 비결은 식이섬유를 늘리는 겁니다. 귀리, 사과, 브로콜리 같은 음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귀리죽 한 그릇은 콜레스테롤을 10% 낮출 수 있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두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매일 10분 동네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만 해도 혈관이 깨끗해지고 약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물 마시기예요. 물은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고 약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황영수 어르신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매일 아침 사과 한 조각과 기리죽을 드시고 저녁엔 10분 동네 산책을 하셨어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책하면서 바람 쐬고 나무 보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어르신은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공기놀이를 하시며 웃음꽃을 피우십니다. 어느 날 어르신이 직접 만든 귀리죽을 가져오셔서 선생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시던 그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후에 10분 산책을 해보세요. 냉장고에 기리, 사과, 산책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약의 부작용을 줄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식탁에 익숙한 재료와 간단한 운동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점심에 브로콜리와 두부를 올리브 오일에 볶아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혈관도 기뻐할 거예요. 제 환자들 중 70%가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 뒤 약 용량을 줄이거나 부작용이 줄었다고 느꼈어요.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와 운동을 늘리면 스타틴의 효과가 15%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약을 줄이거나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 이제 약의 부작용과 그 대안을 알게 됐으니 다음 단계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어떤 식단을 먹어야 혈관이 건강해질까? 약과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하면서 고지혈증에 좋은 스마트 식단을 어떻게 만들지 다음으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아침 식탁에 무엇을 올리시나요? 기름진 찌개나 달콤한 시리얼을 드시며 이게 익숙한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프림커피와 도넛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고지혈증 진단 후 식탁을 완전히 바꿨어요. 오늘 고지혈증에 좋은 스마트 식단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를 살인자 음식에서 구원자 음식으로 리셋하는 방법을 나눠볼게요. 먼저 아침과 점심 식단부터 시작해봅시다. 이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거예요. 고지혈증 환자의 식단은 간단하면서도 스마트해야 합니다. 아침은 귀리죽으로 시작해보세요.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줍니다. 여기에 사과 조각과 치아씨드를 살짝 넣으면 섬유질과 오메가3가 혈관을 보호하죠.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프림 대신 블랙커피를, 설탕 대신 꿀을 소량 넣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기리죽 한 그릇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10%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저는 환자들에게 기리죽은 혈관을 위한 아침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맛도 부드럽고 속도 편안해지는 이 아침 식사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제 환자 67세 박순옥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순옥 어르신은 고지혈증 진단 후 매일 아침 기름진 된장찌개와 밥을 드시다 식단을 바꾸셨어요. 선생님, 귀리죽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라며 웃으셨죠.
어르신은 기리죽에 블루베리와 치아씨드를 넣어 드시기 시작했고 3개월 뒤 콜레스테롤 수치가 12% 낮아졌어요. 이제 아침에 몸이 가볍고 손주들과 더 오래 놀 수 있어요라며 활짝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순옥 어르신은 이제 아침마다 냉장고에 붙인 기리, 사과, 꿀 메모를 보며 식사를 준비하신다고 해요. 점심 식단은 어떨까요? 현미밥,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로 간단하게 구성해보세요. 현미는 백미보다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혈관염증을 줄여주죠. 시금치나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더해줍니다. 기름진 육류 대신 생선을,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고등어를 기름에 튀기는 대신 오븐에 구우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저는 환자들에게 점심은 혈관을 위한 작은 파티라고 말합니다.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이 식단으로 점심을 즐겨보세요. 박순옥 어르신은 점심 식단도 바꾸셨어요. 예전엔 삼겹살이나 튀김을 자주 드셨지만 이제는 현미밥과 고등어구이, 채소 반찬을 즐기십니다. 점심이 가벼워지니 오후에 졸리던 피로가 사라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어르신은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고등어와 시금치를 고르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해요. 어느 날 어르신이 직접 만든 고등어 구이를 가져오셔서 선생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시던 그 따뜻한 미소가 기억나요. 여러분도 내일 점심 현미밥과 고등어 구이로 식탁을 채워보세요. 냉장고에 현미, 고등어, 시금치라고 메모를 붙여두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이 식단을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식탁에 이미 있는 재료로 충분히 맛있는 식사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기리죽을 만들 때 사과 대신 바나나를 넣어도 좋아요. 점심에 고등어가 없으면 정어리나 멸치구이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중요한 건 트랜스지방, 설탕, 포화지방을 피하고 섬유질과 불포화지방을 늘리는 거예요. 제 환자들 중 75%가 이 식단을 3개월 꾸준히 따른 뒤 혈액검사 결과가 좋아졌어요.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심장병 위험을 20%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 기리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점심엔 현미밥과 고등어 구이를 준비하시고 식탁에서 가족들과 웃으며 밥을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혈관 건강에 큰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아침과 점심 식단을 알았으니 저녁 식단과 간식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녁 식탁을 가볍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 다음으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저녁 식탁에 무엇을 올리시나요? 기름진 찌개나 고기 반찬을 드시며 하루를 맛있게 마무리해야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저녁마다 삼겹살과 된장찌개로 배를 채웠지만 고지혈증 진단 후 식탁을 가볍고 건강하게 바꿨어요. 오늘 고지혈증에 좋은 저녁 식단과 간식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를 구원자 음식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나눠볼게요. 이 간단한 식단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편안한 밤을 선물할 거예요. 저녁 식단은 가볍고 영양이 풍부해야 합니다. 저는 키노아 샐러드와 연어 스테이크를 추천드립니다. 키노아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가 쉬워요. 연어는 불포화 지방이 많아 혈관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샐러드 드레싱은 시판 제품 대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올리브 오일은 좋은 지방이 풍부하고 레몬즙은 상쾌한 맛을 더해주죠. 연구에 따르면 불포화 지방이 많은 식단은 심장병 위험을 20%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저는 환자들에게 키노아 샐러드는 혈관을 위한 저녁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벼운 식단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제 환자 71세 이금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금자 어르신은 고지혈증 진단 후 매일 저녁 기름진 찌개와 튀김을 드시다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잘 못 주무셨어요. 선생님,
저녁을 이렇게 먹었는데 왜 몸이 무거운 걸까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어르신께 저녁 식단을 가볍게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키노아 샐러드와 연어 스테이크를 드시라고 권했죠. 처음엔 키노아가 뭐예요? 라며 망설이셨지만 4개월 뒤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15% 낮아졌고 밤에 속이 편하고 잠도 푹 자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어르신은 이제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연어와 채소를 고르시는 걸 즐기신다고 해요. 이승호 선생님 덕에 저녁이 행복해졌어요 라던 그 따뜻한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간식도 빼놓을 수 없죠. 저녁 식후나 TV를 볼 때 과자나 아이스크림 대신 아몬드나 블루베리 한 줌을 드셔보세요. 아몬드는 좋은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블루베리는 항산화제가 많아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몬드는 혈관을 위한 작은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과자 한 봉지 대신 아몬드 한 줌을 꺼내 드시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질 거예요. 이금자 어르신은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드시기 시작한 뒤 입이 심심할 때 블루베리를 먹으니 기분도 좋아져요 라며 웃으셨어요. 어르신은 이제 냉장고에 연어, 키노아, 블루베리라고 메모를 붙여두고 식사를 준비하신다고 해요. 이 저녁 식단과 간식을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식탁에 익숙한 재료로 충분히 맛있는 식사를 만들 수 있어요. 키노아가 낯설다면 현미나 잡곡밥으로 대체해도 좋아요. 연어가 없다면 고등어나 정어리도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드레싱을 만들 때 레몬즙 대신 식초를 써도 상쾌한 맛이 나죠. 중요한 건 트랜스 지방, 설탕, 포화지방을 피하고 섬유질과 불포화지방을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키노아 샐러드에 시금치와 토마토를 추가하면 색감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해요. 제 환자들 중 80%가 이 식단을 3개월 꾸준히 따른 뒤 혈액 검사 결과가 좋아졌어요.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과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식단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15%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이금자 어르신은 식단을 바꾼 뒤 손주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즐기신다고 해요. 어느 날 어르신이 키노아 샐러드를 만들며 손주들에게 너희도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키노아 샐러드와 연어 한 조각으로 식탁을 채워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워보세요. 냉장고에 연어, 키노아, 올리브 오일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혈관 건강과 편안한 잠을 선사할 거예요. 자,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단과 간식까지 고지혈증에 좋은 스마트 식단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식단만으로는 부족하죠. 어떤 습관이 혈관을 더 건강하게 만들까? 하루 5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간단한 습관들. 다음으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며 동네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렇게 몸이 가벼울 수가 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운동의 힘을 깨달은 뒤 매일 5분씩 몸을 움직이며 혈관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오늘 고지혈증 관리의 핵심인 하루 5분 습관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손주들과 더 오래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될 거예요. 운동은 고지혈증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열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4-15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14-15%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운동이라니 시간도 없고 힘들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걱정 마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아주 습관은 하루 5분이면 충분하고 집이나 동네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아침 스트레칭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팔을 쭉 뻗고 몸을 옆으로 10초씩 구부려 보세요. 왼쪽 10초, 오른쪽 10초, 이렇게 1분이면 끝입니다.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2, 3층만 올라보세요. 2, 3분이면 충분하고 다리 근육을 강화하며 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저녁 산책이에요. 저녁 식후 10분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식후 산책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 반복해보세요. 1나 2분이면 끝이고 허벅지와 혈관에 힘을 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깊은 호흡이에요. 하루 2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 호흡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에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제 환자 68세 김동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동수 어르신은 고지혈증 진단 후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라며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르신께 하루 10분만 걸어보세요 라고 권했죠. 어르신은 저녁 식후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하셨고 6개월 뒤 콜레스테롤 수치가 18% 낮아졌어요. 선생님, 동네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르신은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공기놀이를 하시며 이 나이에 이렇게 기운 찰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은 집문에 저녁 10분 산책이라고 메모를 붙여두고 매일 실천하신다고 해요. 이 5가지 습관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동네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 스트레칭은 커피를 내리며 해도 되고 계단 오르기는 마트 갈 때 실천할 수 있어요. 저녁 산책은 가족과 함께하면 더 즐겁죠. 저는 환자들에게 5분 운동은 혈관을 위한 작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선물이 쌓이면 여러분의 혈관은 점점 더 건강해질 거예요. 제 환자들 중 80%가 이 습관을 3개월 꾸준히 따른 뒤 혈액 검사 결과가 좋아졌어요.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운동은 심장병 위험을 25%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김동수 어르신은 산책을 시작한 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원에서 바람 쐬고 나무 보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어르신은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걸으며 새롭게 발견한 동네 풍경을 이야기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해요. 어느 날 어르신이 공원에서 찍은 손주와의 사진을 보여주시며 선생님, 이게 다 산책 덕이에요 라던 그 따뜻한 미소가 기억나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후 10분 동네 산책을 해보세요. 현관문에 저녁 산책 5분 스트레칭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이 습관들을 시작하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운동화 끈을 묶고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감사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의자 스쿼트는 TV 광고 시간에 해도 되고 깊은 호흡은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걸음들이 쌓여 여러분의 혈관을 살려낼 겁니다. 자, 이제 5분 습관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이런 식사와 습관이 우리 삶을 바꾸는 걸까? 새로운 식사와 운동이 노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음으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과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고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의 소중한 열쇠라는 걸 아시나요? 저는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식사와 습관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손주들과의 추억, 삶의 기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힘이에요. 오늘 고지혈증을 이겨내는 새로운 식사와 습관이 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행복을 가져오는지 함께 나눠볼게요. 고지혈증은 약으로만 관리할 수 없습니다. 약은 도구일 뿐,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의 식탁 위 선택입니다. 트랜스지방, 설탕, 포화지방을 피하고 귀리, 연어, 올리브오일 같은 음식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깨끗해지고 심장은 더 힘차게 뛸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을 늘리면 심장병 위험이 25%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가져오는 기쁨이에요.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고 저녁에 편안한 잠을 자는 삶, 이게 바로 새로운 식사가 선물하는 미래입니다. 제 환자, 75세 장옥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장옥순 어르신은 2년 전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며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르신께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라며 식단과 운동을 제안했죠. 어르신은 매일 아침 귀리죽을 드시고 저녁엔 키노아 샐러드와 연어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루 10분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죠.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6개월 뒤 콜레스테롤 수치가 20% 낮아졌고 1년 뒤엔 약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선생님, 이제 손주들과 매일 공기놀이를 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라며 눈물을 보이시던 어르신의 미소는 제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장옥순 어르신의 변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손주들과 웃으며 걷고 저녁엔 가족들과 가벼운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이 나이에 새 삶을 찾은 기분이에요. 라던 어르신의 말씀은 새로운 식사와 습관이 단순히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죠. 이건 손주들의 졸업식을 함께 보고 동네 친구들과 오래도록 수다를 떨며 웃을 수 있는 삶을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꿈꾸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기리죽 한 그릇, 점심엔 고등어 구이와 현미밥, 저녁엔 키노아 샐러드와 연어를 드셔보세요. 그리고 하루 10분 동네 공원을 걸으며 바람을 느껴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혈관은 깨끗해지고 삶은 더 풍성해질 거예요. 저는 환자들에게 식탁 위의 선택은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는 붓이라고 말합니다. 그 붓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장옥순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냉장고에 붙인 귀리, 연어, 산책 메모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어느 날 어르신이 손주들과 함께 만든 키노아 샐러드를 가져오셔서 선생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시던 그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나요. 어르신은 이승호 선생님 덕에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냉장고에 메모를 붙이고 오늘 저녁 10분 산책을 나가보세요. 이 변화는 비싸거나 어렵지 않아요. 우리 식탁과 일상에 이미 있는 재료와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제 환자들 중 85%가 식단과 운동을 바꾼 뒤 6개월 안에 혈액 검사 결과가 좋아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그분들이 되찾은 웃음과 에너지였죠. 여러분도 이 여정을 시작하면 매일 아침이 더 가볍고 손주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질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식사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작은 변화들이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약속을 지키는 법,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지혈증을 이겨내는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트랜스지방, 숨은 당분, 동물성 지방이라는 숨은 살인자를 피해 기리죽, 연어, 키노아로 식탁을 채우고 하루 5분 산책과 스트레칭으로 혈관에 새 생명을 풀어넣는 법을 배웠죠. 이 모든 게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으로 가능한 변화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요? 저는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봤지만 그들의 미소와 새 삶을 찾은 이야기가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70세 윤미영 어르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윤미영 어르신은 고지혈증으로 늘 피곤하고 숨이 차서 손주들과 놀 시간도 부족했어요.
선생님, 이대로면 손주들 졸업식도 못 볼까봐 무서워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죠. 하지만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귀리죽을 드시고 저녁엔 연어 샐러드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루 10분 동네 공원을 걸으며 바람을 느끼셨죠. 6개월 뒤 어르신의 콜레스테롤씨는 20% 낮아졌고 이제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해도 숨이 안 차요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르신은 이제 매일 냉장고에 붙인 귀리, 연어, 산책 메모를 보며 웃으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 변화는 여러분에게도 가능합니다. 복잡하거나 비싼 게 아니에요. 냉장고에 작은 메모를 붙이고 오늘 저녁 10분 산책을 나가보세요. 아침엔 귀리죽 한 그릇, 저녁엔 연어 한 조각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가볍게 일어나 가족들과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에요. 자, 이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냉장고에 귀리, 연어, 산책 메모를 붙이고 일주일 뒤 달라진 기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